우리 몸은 세포로 돼 있다? 아닙니다. 매트릭스란 집이 있는 거고 그 집 안에 아까 말했듯이 세포 골격이 있는 거예요. 집이 매트릭스라고 하면 그 안에 세포 골격이라는 인테리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통증이랑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래 뻣뻣한 거랑 관계 있습니까? 통증뿐만 아니라 뭐 고혈압, 당뇨, 비만 이런 거 다 관계 있겠죠. 매트릭스는요 기계적인 자극에 반응을 잘해요.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쉽게 말하면 움직임이나 진동, 소리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세포에. 세포뿐만 아니라 우리 신체 내에 있는 여러 문제점들이 생기는 시점을 좀 늦춘다거나 안 생기게 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이제 늦출 수가 있는 거고요. 매트릭스 안에 있는 콜라겐, 엘라스틴 이런 게 엉겨 붙거든요. 엉겨 붙으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좀 덜 엉겨 붙게 한다라고 하면은 확실히 더 오래 살겠죠. 그게 이제 기계적인 자극도 필요하지만 언젠가는 이제 약도 나올 수 있겠죠. 3프로TV 특별기획 더 헬스 우리 건강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오늘 특히 네. 맨날 아픈 김프로 이프로님도 맨날 아프잖아요. 김프로 형이 더 아파서 지금 아파서 못 나왔어요. 그래도 이제, 건강한 두 프로가 나온 겁니다. 그냥 이제 너무 아파서 못 나오셨고 뭐 이렇게 아픈 데가 많아? 그래도 또 아픈 걸 또 이렇게 보고 하시려면 우리 이프로님도 필요하니까 일단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봐야죠. 입 정도 좀 안 아프실까 싶고 나머지는 뭐 저도 뭐 한두 군데씩 이제 고장이 나기 시작하는데 마음도 아프고. 근데 이 통증이라는 게 그냥 나이 들면 뭐 아픈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요거 이 통증에 대한 아주 새로운 이 학계를 뒤엎을 만한 이론도 지금 나온 상태고요. 통증을 우리가 그동안 좀 잘못 생각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그것도 한번 좀 고쳐 주시러.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가 아프면 치과, 귀가 아프면 이비인후과, 뭐 팔이 아프면 정형외과, 그게 아니죠. 배가 아프면 내과 이게 아니다. 그게 아닙니다. 통증은 한 가지 기전으로 아픈 경우도 있어서 요거가 이제 통증 전문 의사를 찾는 게 제일 빠를 수 있다. 너무 또 전문적인 분야까지 들어가지 마시고요. 우리 모르는 거니까. 그래, 모르지. 뭘 알겠어 내가. 오늘 우리 통증에 관해 저희에게 알려주실 이분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일단 강남 차병원에서 만성통증연구소 뭐 통증센터 소장님들도 하셨고 쿠웨이트에서 의사명을 가지기도 했어요. 중동에 가면 조금 뜬금없으시다. 만수로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의존하는 그런 의사 선생님입니다. 서울 안강병원의 안강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중동에 가면 완전 국빈 대접을 이거 맞는 얘기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카타르 이제 군사령부 병원을 이제 운영한 적이 있었어요. 군사정부요? 군사령부. 군사령부. 왜냐면 이제 그런 중동은 이제 군이 제일 세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군사령부에 이제 가서 이제 제가 한 달에 2번씩 저희 직원 한 10명하고 같이 진료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일당벌이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때 가면 저희 의전이 그냥 보통 비행기 공항으로 안 내리고 공항에 내리면 이제 저쪽으로 귀빈실로 가서 그렇죠. 그냥 저 중간에 그리고 이제 거기 가면 이제 사이드가 딱 키면서 의전 받으면서. 그럼 환자는 어디 있는 거예요? 환자는 병원에 계시죠. 병원에 이제 우리가 가면 그 병원 세팅을 우리한테 맞게 완전히 병원을 이제 바꿔요. 그럼 이제 그때 거기에 있는 전 직원들이 이제 전부 다 세팅을 해서 거기서 이제 아프신 분들 치료하고 그리고 이제 또 오고 이렇게 합니다. 갈만 나시겠다, 그죠? 가면은 이제 제가 뭐 보통 방을 뭐 호텔도 그냥 호텔이 아니라 보통 한 엄청나게 큰 거 막 위에가 안 보이는 막 이런 거 부르즈 칼리파 뭐 이런 느낌. 여기서 누가 잤어, 축구 선수 누가 잤어, 뭐 이런데 그런 데로 이제 재워주고. 다음에 한번 데려가요, 저. 근데 이제 그게 코로나가 하면서 이게 이제 끝났고 이제 저희는 이제 다른 카타르 내 다른 병원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요즘에 카타르 종종 가셔서. 요즘 이제 늙어서 비행기 타는 게 무서워서 좀 덜 갑니다. 카타르는 의사가 부족해서 그랬어요. 아니 실력 있는 의사가 필요한 거죠. 카타르는 이제 그 대학병원 출신, 이제 교수 출신만 거기 이제 의사로 면허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되게 쉽게 말하면 질이 높은 의사들을 쓰려고 해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이제 돈이 워낙 많은 나라니까. 웬만한 의사들은 거기서 명함도 못 내밀고 대신 이제 실력 있다, 검증됐다 이런 의사분들은 완전히 이제 대접받는 거죠. 아마 그런 의사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진료비도 막
기름으로 이렇게 받고 막 그러셨죠? 아, 그랬나요? 그건 아닙니까? 자, 여튼 오늘 원장님과 함께 이 만성 통증 요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근데 뭐 사실 그 나이 들면 그냥 아픈 게 당연한 건 아닙니까? 그게 이제 나이 들면 아프다라는 거, 아프다 안 아프다라는 거 관점보다는 나이 들면 몸이 뻣뻣해진다 아니다 이렇게 관점을 보셔야 돼요. 몸이 뻣뻣해진다 아니다. 아니다. 이제 아프다라는 건 사실 병이 아니에요. 몸이 뻣뻣해지고 뻣뻣해지면 이제 충격이 흡수 안 되니까 부딪히고 망가지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거기에서 염증이 생기고 그다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병이 생기니까 아프게 되는 거죠. 사실은 뻣뻣한 게 문제인 것이지 아픈 거는 병도 아닐 뿐더러 이걸 고쳐달라고 하는 신호죠. 또 때에 따라서는 막 이렇게 망가져도요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좀 둔해가지고. 그럼 실제로 한참 망가진 다음에 이제 알게 되니까 실제로 아픈 거는 사실은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겁니다. 붓는다, 뻣뻣해진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핵심이? 그렇죠. 아까 고목나무처럼. 맞습니다. 큰일이다. 정프로 요즘 많이 뻣뻣해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요즘 로봇가 다 됐어요. 예전 같지 않다고. 그렇죠. 이제 저희가 옛날에 제가 이게 바이든 있잖아요. 바이든?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몸이 많이 뻣뻣해졌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잘 넘어지고 했잖아요. 그거는 좀 심각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몸에 다른 근근육계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나 뇌도 뻣뻣해질 겁니다. 그럼 뇌 뻣뻣해지면 이제 치매가 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기가 뻣뻣해지면 이제 또 때에 따라서는 암도 오는 거니까 이제 사실은 뻣뻣하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고 사실 오늘 제가 통증을 얘기하는 건 조금이고 실제로는 뻣뻣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 이제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은 뻔뻔해짐에서 오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 뻣뻣해지는 게 당연한 건 또 아니에요? 그게 이제 덜 뻣뻣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두 명을 한번 보시면 이분이 이렇게 나오면 제가 좀 미안하긴 한데요. 사실은 저는 이건희 회장님 굉장히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를 일으킨 가장 큰 뭐 몇 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지만 일찍 몸이 뻣뻣해져서 돌아가셨죠. 물론 저분이 지병도 있었지만. 근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지금 옆에 계신 분은 이제 이기려 총장 96세입니다. 근데 이제 10살이 더 많으신데 아직까지 저렇게 현역에서 팔팔 뛰고 있잖아요. 저는 진짜. 그건 이제 몸이 뻣뻣하냐 유연하냐 하는 거는 이제 물론 타고난 것도 물론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개인이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다음에 환경이 어떠냐.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환경.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환경이나 내 노력에 따라서 저게 굉장히 달라져요? 그렇죠. 상당수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이건희 전 회장님 환경이 뭐 나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는 이제 뭐 먹는 것 자체가 이제 육류 위주로 많이 드셨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래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았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지병이 계시다 보니까 움직임이 굉장히 이제 없었을 거고 나이가 그렇겠죠. 들면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몸에는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찌꺼기들이 더 많이 쌓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또 가족력이 약간 뭐 그렇죠. 그것이 있어서 근육과 관련한 병이 있다고 맞습니다. 들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제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이겨낼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요. 나이 들면서 뻣뻣해지기는 하죠. 맞습니다. 뻣뻣해지는 그 원인은 뭐예요? 뻣뻣해지는 원인이 이제 세포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세포. 지금 보이는 사진에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고요. 저 사람이 이제 보시라이의 연인이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인체 신비전. 왼쪽은 인체 신비전에서 이제 저 여자가 아마도 저 여자로 생각되는데 이제 죽은 상태로 나온 거죠. 우리가 이제 살아있을 때는 세포가 이제 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세포는 뭐냐면요, 분열하고 분할을 해요. 이게 살아있는 세포는 계속 나눠지거나 뭐 분할을 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세포는 죽은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그런 일이 없어지겠지만 세포가 계속 분열을 해야 살아있는 우리가 살아있는 거죠. 왜냐하면 세포의 목적 자체가 이제 세포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새끼를 까는 거예요. 새끼를 까고 그 자기 일을 이제 대를 물려주면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세포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분열이나 분화가 되지 않으면 세포가 자기를 못하죠.
근데 이제 살아있는 사람에서는 세포가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나눠질 거예요. 두 개로. 딱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보세요. 우리 맨 처음에 수정란부터 시작해서 두 개로 계속 나눠지고 있는 거고 그렇죠. 지금 현재가. 사실은 이것들은 원래는 그 태초에는 다 밖에 이게 따로 있던 것들이에요. 세포 밖에 있다가 세포 안으로 들어온 애들이에요. 스스로 이제 애들이 모여서 이제 세포를 만든 건데요. 근데 어쨌든 이 세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런 그 유기적인 것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금방 녹아서 없어져요. 아, 녹아 없어져요? 네. 그리고 남는 거는 뭐냐면 세포 골격이라는 거는 남아요. 그건 한 2주 남아요. 세포 골격이니까 세포의 껍데기죠. 근육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일을 하는 게 주로 근육 같은 경우는 세포 골격이 일을 하게 돼요. 움직이는 거, 액틴, 마이오신 이런 거 있는 거. 세포 골격이 굉장히 커요. 세포 핵이나 미토콘드리아는 조금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것들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세포 골격이 이제 많이 큰 건데 사실은 그 골격 말고도 그 바깥에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포와 세포 사이를 메꿔주는 거. 그걸 이제 세포 외 기질이라 그래요. 이게 좀 어렵죠. 이게 이제 세포는 우리 생명체 아주 기본적인 단위들인데 걔네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서 이제 우리 근육이나 피부나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할 거고. 그게 아닙니다. 사실 세포는요. 아니에요? 전체에 있는 것 중에 일부란 얘기예요. 세포는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꼭 좀 어렵지만 한마디만 매트릭스라는 얘기를 알아야 됩니다. 매트릭스. 밭 무슨 집 이런 의미로 매트릭스란 집이 있는 거고 그 집 안에 아까 말했듯이 세포 골격이 있는 거예요. 그럼 집이 매트릭스라고 하면 그 안에 세포 골격이라는 인테리어가 있는 겁니다. 인테리어. 그 다음에 그 안에 살고 있는 애들이 핵이니 마이토콘드리아니 소포체니 골지체니 하는 것들이에요. 그럼 식구들. 인체에서는 세포가 아닌 부위도 존재한다는 뜻이네요. 그게 더 많죠. 사실 훨씬 많죠. 세포는 몇 시간 지나면 사실 세포의 주성분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아니 그럼 그 틀이 먼저 있고 그 안에 세포가 차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서 사이좋게 살고 있는 겁니다. 집안에. 그래서 아까 인체가 콩밭이라 콩밥이라면 세포는 콩이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밥은 뭐예요? 그럼 세포가 아닌 녀석. 매트릭스. 밭이 이제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위에 이제 매트릭스하고 세포관을 연결해 주는 게 이제 세포 골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까 그 사진 보면요, 이 죽어 있는 사람인 거죠. 이 인체 신비전에서는 세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기는 골격만 있고 밭만 있는 거죠. 밭. 세포는 살아 있을 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몸은 세포로 돼 있다 아닙니다. 세포가 다 사라져도 저렇게 골격이 그대로 그렇죠. 남는군요. 세포는 우리 몸에서 그 이제 그 집 안에서 살고 있는 애들이 세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골격이 당연히 매우 중요한 거겠군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통증이니 무슨 여러 가지 병들 얘기할 때 세포의 병이냐 아니냐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여태까지는 우리가 지금도 아시다시피 우리 몸은 세포로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다음에 보통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생물학자나 의사들도 우리가 있잖아요. 세포가 처음 발견된 게 로버트 후기에서 식물세포가 발견됐거든요. 식물세포는 진짜 세포만으로 돼 있어요. 골격은 있지만 이게 매트릭스가 없어요. 동물이랑 좀 달라요? 동물은 매트릭스가 대부분이고 훨씬 많고 뼈 같은 경우는 매트릭스가 90% 넘으니까. 근데 이제 식물은 이제 매트릭스가 없이 이렇게 세포로 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은 세포가 다야, 세포의 병이야, 막 여기 꽂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물 시간에 잘못 배웠네. 그렇죠, 잘못 배웠죠. 그때는 이제 우리가 배웠을 때는 생물 시간에는 세포 사이에 있는 그냥 쓸데없는 기질, 그냥 중간에 있는 물질 이런 식으로 배웠을 거예요. 근데 그게 상상외로 중요하다는 것들이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몸은 세포로만 이루어진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포는 우리가 죽으면 없어집니다. 그림처럼 보시면 세포는 쉽게 말하면 저 안에 살고 있는 애들이에요. 저 애들도 다 이제 바깥에서 모여온 애들이에요. 이 원래 태초에는 쟤네들이 각각 따로따로 살고 있던 애들이에요. 저 안에 세포란 집 안에 살아있는 생명체가 이제 쟤네들이 집이 세포예요? 아니면 집 안에 있는 보라색, 노란색, 전색? 걔네들이 세포고 그 다음에 집이 그 매트릭스.
그다음에 저런 집들이 많이 있는 게 인체입니까? 맞습니다. 집이 때에 따라서는 크기도 하고 작은 집도 있고 하죠. 근데 사람이 죽으면 저 빈 집만 남는다. 맞습니다. 집하고 그다음 세포 골경은 남게 되고 세포 골경도 이집트의 이제 그 없어져요. 미이라 같은 경우는 세포 없이 그냥 집들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세포는 완전히 없는 거죠. 세포는 보통요 한 2시간만 지나도 절반 이상 없어져요. 핵이나 마이토콘드리아 이런 거 녹아버려요. 그럼 현미경으로 보면 왜 없어졌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예, 그렇죠. 녹아버리는 거죠. 살아있을 때 세포 보이다가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세포들에는 뭐 영양분을 누군가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산소나 뭐 이런 걸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일단 에너지가 꺼지잖아요.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에너지가 발전기가 꺼져버리니까 세포가 생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너는 돈 벌어 와. 너는 전기 만들어. 너는 빨래 이런 그 안에 이제 세포 안에서 얘네들 각각이 이제 외계에서 온 애들이 분화가 돼 있는데 얘네들이 서로 일을 나누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뭐 발전기가 꺼졌다. 그럼 뭐 할 일이 없는 거죠. 근데 저 세포가 그럼 기능을 안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사라질 것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세포의 시체라도 보일 텐데. 녹죠. 네, 녹아버리죠. 발전 안 하면 녹아버리죠. 쟤네들은 그 쉽게 말하면 그 이제 멈추는 순간 녹아서 없어집니다. 녹는다는 건 평소에 그 세포를 둘러싸인 그 녀석을 녹일 수 있는 무슨 용융액이 있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그게 하게 되면은 스스로 녹게 돼 있습니다. 안에서 몸 안에서 녹여서 없애버려야 또 다시 그 다른 것들을 보충하기 때문에 원래 녹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 집이 매우 지금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이게 통증이랑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래, 뻣뻣한 거랑 관계 있습니까? 네, 저거는 통증뿐만 아니라 뭐 고혈압, 당뇨, 비만 이런 거 다 관계 있겠죠. 아, 그래요? 노화, 그다음에 뭐 그 퇴행성 질환, 성인병 이렇게 관계겠죠. 예를 들자면 고혈압이 뭡니까? 고혈압은 혈관이 뻣뻣해지는 거예요. 아, 네. 혈관이 동맥이 뻣뻣해지니까 피를 못 보내니까 혈관이 딱딱하니까 혈압을 올려서 피를 멀리 보내야 되는 거예요. 주름은 혹시 피부가 뻣뻣해지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거는 진피층이 망가지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 표피 왜냐하면 그 이 매트릭스가 많은 게 이 집이 많은 게 진피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의 경우에 이제 매트릭스가 망가지면 주름이 지고 움푹 패이거나 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트릭스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진피층입니다. 그래서 진피가 이제는 피부가 망가지면 뭐 뭘 할 필요가 없어요. 진피층만 타겟으로 몰아야 돼요. 그거 어떻게 노려요? 거기가 매트릭스니까. 레이저? 뭐 예를 들자면 기계적인 왜냐면 이 매트릭스는요 기계적인 자극에 반응을 잘해요. 원래 있잖아요.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그 쉽게 말하면 움직임이나 진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리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세포에 움직임을. 그래서 그 연결이 잘 되게 하면 세포가 순탄하게 잘 크는 거고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면 세포가 잘 못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피층에 가는 거는 이제 뭐 마사지도 좋은 거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초음파 같은 것들도 할 거고 그런 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화장품 회사 같은 것들도 화장품을 잘 팔리게 하려면 뭐 기계를 좀 뭔가 찌릿찌릿하게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이제 콜라겐 같은 것들 이제 쉽게 말하면 콜라겐 주성분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보충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걸 이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뿌려주면서 하면 이게 훨씬 더 비즈니스가 잘 되겠죠. 요즘 막 초음파로 막 1분에 몇만 번을 때린다든지 뭐 그런 것도 광고 되게 많이 해요.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떤 기계적인 자극이 필요한데 그 잘못되는 경우에는 이제 더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아주 잘 첨예하게 해서 이제 만들어야 이제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기전은 그렇습니다. 매트릭스를 이제 기계적으로 자극한다. 그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물리적으로. 그 매트릭스를 기계적으로 잘 자극을 하면 꼭 피부뿐만 아니라 우리 신체 내에 있는 여러 문제점들이 생기는 시점을 좀 늦춘다거나 안 생기게 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이제 늦출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있잖아요. 그 매트릭스가 망가지는 기전을부터 이제 좀 설명을 또 이렇게 되면 머리가 좀 복잡한데. 좀 재미가 있나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다행히 저희 둘은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좀 말랑말랑합니다. 매트릭스로 들어가면 세포를 싸고 있는 밭이에요. 그 세포를 이제 그래서 이 매트릭스가 이제 어떤 밖에서의 어떤 움직임이나 뭐나 이런 걸 받으면 그걸 이제 세포에 전달을 해줘요.
왜냐하면 세포 안에 있는 핵이나 미토콘드리아나 뭐 이런 것들이 걔네들은 있잖아요. 지네들이 다 딴 데서 온 애들 원래 태초에는 우리 네. 생겨났지만 원래는 이제 그런 비슷한 것들이 밖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관리하려면 이제 어떤 진동이나 뭐나 이런 파장 같은 걸로 걔네들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포 안에 있는 것들을. 근데 그 관리하기 위해서 이 매트릭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예. 그리고 매트릭스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을 되게 중요한 물리적인 자극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또 그런 자극이 이제 있어도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매트릭스 안에 있는 콜라겐, 엘라스틴 이런 게 엉겨 붙거든요. 그게 엉겨 붙으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좀 덜 엉겨 붙게 한다라고 하면은 확실히 더 오래 살겠죠. 그렇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기계적인 자극도 필요하지만 언젠가는 이제 약도 나올 수 있겠죠. 그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같은 게 그 매트릭스에 늘어붙는다는 거는 서로 교차결합을 해버려요. 아 그럼 그 매트릭스가 좀 굳게 만드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매트릭스가 잘 움직이지 못하게? 진피 보이시죠? 네. 진피 보이면 요 매트릭스 안에 세포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 매트릭스가 이제 엉겨 붙으면 세포에 가는 물리적인 자극이나 이런 게 너무 세질 수가 있어요. 그럼 세포가 변해요. 여기 보시면 밑에 보시면 이제 줄기세포가 우리 몸에서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줄기세포가 생겼는데 매트릭스가 이렇게 딱딱하면 뼈가 돼요. 뼈세포가 돼요. 줄기세포가. 진짜요? 네. 줄기세포는 사실 이제 만능세포랑 뭐든 될 수 있긴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주 부드러운 데가 있죠. 그러면 이제 지방세포가 돼요. 그래서 매트릭스가 어떤 형태를 갖느냐에 따라서 줄기세포는 다 변해요. 그게 아니라 줄기세포가 뭐가 됐는지는 그게 매트릭스의 부드러운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매트릭스 그 말이 환경이죠. 그래, 환경에 의해서 줄기세포는 변합니다. 자, 변해봐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얘는 지방으로 쓰면 되겠네. 넌 지방해. 얘는 뼈 해야 되겠다. 뼈.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매트릭스에 의해서 변하고 심지어는요. 늙은 세포다. 이거 쓸모가 없는 줄기세포에 늙어가지고 이제 못 써. 근데 얘가 이제 비리비리해서 얘는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매트릭스가 건강한 데 넣으면 젊은 줄기세포처럼 행동해요. 그리고 너무 젊고 팔팔한 줄기세포인데 야, 너 좀 이제 좀 너는 이제 좀 시원찮은 이제 엉겨 붙은 게 심한데 거기다 이걸 넣어요. 그러면 얘는 늙은 세포가 돼 버려요. 그래서 분화나 증식을 못 해요. 그러니까 세포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매트릭스가 이게 환경이 하는 거예요. 환경이다. 세포는 일을 하는 친구인데 그 주변의 환경이 중요하다. 검증된 이론이죠? 이거는 네이처나 사이언스의 일급지에만 나오는 얘기고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지금은 이제 요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또 말씀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편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태까지는 텔로미어 학설이라고 하는 거를 텔로미어. 그래서 이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 텔로미어 학설이 뭐냐면요. 아까 세포는 분열이나 분할을 해야 된다 그랬죠. 두 개로 나눠져야 되죠. 그 안에 핵이 있을 거고 핵도 나눠져야 될 거고 그 안에 염색체가 있죠. 그것도 나눠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많이 나눠지다 보면 손상이 생기죠. 이게 염색체 뚜껑이 있어요. 염색체 뚜껑이 이제 노란색 뚜껑이 있는데 저게 자꾸 달아요. 저게 이제 꼬리 텔로미어예요. 저게 달아버리면 이제 뚜껑이 없어지니까 그 안에 있는 염색체가 손상될 수 있다는 거예요. 뚜껑이 열려버렸죠. 그러니까 저게 이제 텔로미어 학설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되면 세포 분열도 늦어지고 노화된다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제 결국 죽는다 이거죠. 우리가 늙는다는 게 뭐냐면요. 세포가 두 개로 분열되고 분화가 돼야 돼요. 자기 일을 하도록. 근데 그게 젊었을 때 아기 때는요. 잘 나눠져요. 분화도 잘 되죠. 근데 늙으면 어느 순간 다쳤는데 안 나요. 맞아. 병에 걸렸는데 잘 안 나요. 이게 분열되거나 분화되거나 속도가 늦어지는 거거든요. 안 다쳐야 돼요. 그래서. 이게 노화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게 좀 심해진 게 병인 겁니다.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텔로미어 학설은 그 원인이 세포에 있어. 이게 텔로미어 학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염색체가 이렇게 뚜껑에 달아버리니까 이런 거야. 근데 실제로 한 15년, 20년 전부터 이건 말도 안 돼. 이런 논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85세 이상 노인들 다 모여서 내가 쟀더니 텔로미어가 더 닳는다고 해서 병에 더 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더 빨리 죽는 것도 아니야. 이거 좀 뭐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닳는 건 맞지만 그게 닳는 거는 맞지만 그게 다 닳았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다의 그런 반론은 주변에 있는 환경이 세포를 늙게도 만들고 전에는 이 텔로미어 학설이 이제
종교처럼 막 휩쓸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때보다 10분의 1 정도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거 맹신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도 맹신하지만 거기에 반대되는 수많은 논문들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이 학설의 상당수는 한 15년, 20년 전부터 깨진 건데요. 근데 여기에 대한 거는 워낙 반대 논문도 많고 지금은 그래서 텔로미어에 대한 논문은 잘 안 나와요. 그렇죠. 그 세포는 세포 주변의 매트릭스라고 불리는 주변 환경. 제가 세포라면 이런 것들. 근데 이 매트릭스에 대한 논문은 무지하게 많이 나오고 있죠. 현재. 그게 이제 코로나 이후부터 더 많이 나오고요. 또 중국이 여기에 아주 불을 지피면서 아주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매트릭스는 학설이 아니에요. 이제 일찍 죽어가는 사람들 보니까 뭐가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간도 섬유화가 된다, 폐가 섬유화가 된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매트릭스가 망가진 거거든요. 아니, 폐도 이게 굳으면 그게 이제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옛날에 이제 로마 교황이 돌아가셨잖아요. 로마 교황이 돌아가셨을 때 입원을 하다 이제 퇴원을 하셨을 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번 또 다시 입원하거나 돌아가신다. 왜냐하면 매트릭스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알아요? 몸이 뻣뻣하고요. 그 다음에 폐하고 심장도 이제 뻣뻣한 거예요. 뻣뻣한 상태에서 무슨 병에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희 회장님 저는 존경합니다만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실 때도 사실은요 심장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몸이 뻣뻣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폐나 심장도 같이 뻣뻣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가벼운 세균도 못 이겨요. 일반적으로 노화와 사망의 과정이 다 주변 세포 주변이 모든 인간은 뻣뻣해지는 과정이다. 예를 들자면 또 다른 얘기를 들어볼까요? 비만 요즘 뭐 유행하잖아요. 비만도 매트릭스라고 생각은 안 하시죠? 비만이요? 예. 비만은 뚱뚱한 거 아니에요? 비만이 이제 지방세포 있죠. 지방세포가 이제 매트릭스가 쌓이게 되면 지방세포가 이제 그 매트릭스 안에 쌓여요. 근데 얘네들이 잘 못 빠져나가요. 이걸 셀룰라이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살찌는 몸은 이렇게 뽀글뽀글해요. 맞아요. 그죠?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열심히 살을 뺐어요. 굶고 막 열심히 운동해서 뺐어요. 그래서 지방세포가 그때 서로 사라져도 이 매트릭스가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망가진 상태에서 다시 지방이 차요. 그냥 그 요요구나.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 부드럽게 해서 매트릭스를 좋아지게 하면 살찔 확률이 확 줄어들겠죠. 와, 신기하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매트릭스를 뭐 어떻게 그다음에 이제 당뇨요. 당뇨는 매트릭스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당뇨는 혈당 췌장의 문제인데. 그렇죠. 췌장이 왜 인슐린이 안 나올게요? 매트릭스가 이제 많이 짜게 되면 뻣뻣해지면 항상 그런 매트릭스가 이제 망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피가 안 가고 신경물질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고장 나기 시작한다. 그래 췌장 세포가 이제 일을 안 하고 인슐린이 덜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 우리 조직에서도 매트릭스가 이제 쌓이게 되는 거예요. 망가지게 되면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면 뻣뻣해진다는 게 뭔가요? 원인일 수도 있고 거죠. 결과일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매트릭스가 뻣뻣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매트릭스가 비정상적인 결합을 했다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그러니까 매트릭스가 아주 유연하게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그 교차 결합을 막 해요. 그 교차 결합을 하면서 몸이 뻣뻣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쯤 되면 이제 왜 그러면 매트릭스가 망가지느냐 물어보시면 또 대답을 해야죠. 왜 망가져요? 매트릭스가 망가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까지 계속 나는 별 문제 없었는데 일도 안 하고 일도 적절히 운동을 하면서 잘 지냈는데 매트릭스가 망가졌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뭐 먹는 게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AGE라고 하는 게 당황. AGE.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 단백질이나 이제 지방들 막 타고 막 잘못된 것들하고 결합을 해서 찌꺼기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최종 당 화합물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찌꺼기들이 매트릭스에 엉겨붙는 거예요. 이 매트릭스가 치매 원인이기도 하는 거고, 그다음 당뇨, 고혈압, 비만,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성인병의 원인, 즉 다시 말하면 노화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화라는 거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오는 변화, 생략적 변화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노화는 어떤 사람에게는 노화가 있는 거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노화가 있어도 거의 젊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트릭스가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그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되는 거죠. 아니 그 매트릭스를 잘 유지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AGE라고 하는 게 중요할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물리적인 손상이죠.
손상, 자꾸 다치는 사람들, 운동을 뭐 격하게 한다거나, 네. 그 다음에 또 사고를 났다거나, 그 다음에 수술을 크게 한다거나, 뭐 다칠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또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다쳐도 회복할 시간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해야 된다거나, 예를 들어서 앉아 있는데 그 앉아 있는 것 때문에 다쳤는데 좀 일어서 쉬고 놀아야 되는데 계속 또 할 수 없이 앉아 있거나 뭐 이런 게 반복된다면 이제 그 매트릭스는 회복을 못하고 계속 망가지죠. 그런 물리적인 변화도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염증이요. 그 점상적인 염증은 굉장히 우리 몸에서 필요한 거예요. 염증이 있어야 재생이 되고 회복이 되니까. 예. 근데 이제 염증이 필요 없이 많아져요. 손상이 너무 커서 염증이 필요 없이 많아지고 염증 조절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염증이 확 하고 매트릭스를 깨버립니다. 그 매트릭스를 녹여버리죠. 네. 그러면 이제 매트릭스 녹으면 거기에 스카 같은 게 이제 엉터리 섬유화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사 같은 거 잘못 맞아도 진해지고 막 하얗게 되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거꾸로 염증 너무 많이 없애고 이제 덩어리들이 매트릭스를 이제 갑자기 없애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없어버려도 너무 염증을 너무 없애거나 그다음에 염증이 너무 심해도 매트릭스를 망가질 수가 있어요. 다친다거나 네. 그런 거는 뭐 너는 이렇게 손이 노화됐니? 그럼 다쳐서 그래. 그건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보통 병에 걸리면 간, 위, 뭐 췌장, 대장, 심장 이런 데는 다칠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AG 찌꺼기, 당화물, 찌꺼기 이런 것들이 쌓이는 것도 많고요. 실제로 그 안에서도 이제 물리적인 그런 변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내장들도. 뇌는 아니죠. 뇌는 AG가 그래서 월등하게 중요하죠. 아니 근데 이 얘기를 우리 박사님만 아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 처음 듣죠? 왜?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여기에 관한 논문들은 지금 뭐 최근 5년 동안 뭐 10배, 20배씩 오르고 있고요. 5년 전에는 적었죠. 훨씬 적었죠. 10년 전에는 더 적었고. 근데 사실은 5년 동안 우리가 좀 바빴어요, 사실. 이제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사실 매트릭스에 대한 이론은 그 실제 나온 지 되게 오래됐어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뭐 젊은 줄기세포, 이제 젊은 줄기세포, 늙은 줄기세포 얘기도 나온 지가 한 그게 15년, 20년 됐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막 그 뽐뿌질 해가지고 막 커지게 된 게 한 5년 전부터인 것 같아요. 아, 워낙 최신이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요거는 지금 있잖아요. 기초 과학으로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은 노화나 질병의 주 원인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근거를 대면서 싸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 풍부하니까. 근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 노화의 원인이 텔로미어가 닳아서 그런 거든, 주변에 매트릭스가 문제가 돼서 그런 거든, 학자들끼리는 게 싸울 만한 주제인 것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하여간 몸에서 뭔가 탈이 난다는 공통점인 거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가? 뭐 결국은 마찬가지로 아닙니다. 전혀 달라지는 거죠. 다르겠죠? 세포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게 뭐냐면 물리적인 치료가 돼요. 예를 들어서 염증 세포가 예를 들어서 염증 세포 때문에 아파 내가 지금 염증 생겼어라고 하면 염증 세포를 치료해야 돼요. 소염제 넣고. 그렇죠. 그러면 되는데. 염증 세포 주위에 수많은 변화가 또 일어날 거예요. 그럼 그 변화에 또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세포에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그 변화가 또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거 자체도 사실은 결판이 안 나요. 왜냐하면 그게 원인이 아니니까. 염증 세포가 문제가 되는 건 그 주위가 뻣뻣하고 매트릭스가 망가졌기 때문인데 매트릭스는 보통 광범위하게 망가져요. 텔로미어나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손상이 생기거나 그렇죠. 라고 할 때 치료법과 야, 매트릭스가 원인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바꿨을 때 치료법은 전혀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염증 세포가 생기면 이제 염증을 치료해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면 매트릭스가 되면 서로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이제 변화에서 서로의 관계를 중요한 겁니다. 그럼 매트릭스가 얼마나 퍼져 있지? 매트릭스가 이거를 어떻게 잘 조절해야 되지? 매트릭스를 조절해서 이 매트릭스가 어느 정도 기능을 하게 되면 얘는 또 세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예요. 그러겠죠. 그럼 이제 세포는 다시 매트릭스를 좀 더 편안하게 만드는 것들을 분비해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있잖아요. 전체를 좋아해야 돼요. 병이 예를 들어서 세포의 문제다라고 하면 물질의 문제예요. 어느 한 세포를 갖다 이거야. 이 세포를 공격해야 돼. 이걸 없애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그 주위에 엄청난 변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요즘 애가 공부를 안 하면 예전에 너 일로 와봐.
그래서 애가 뭐 어떻게 되려 공부를 안 하니 똑바로 안 해? 이렇게 그랬었는데 요즘엔 애가 공부를 안 하면 조명을 좀 바꿔주고 그렇죠. 예, 가구를 좀 예, 바꿔주고 예. 의자가 안 되는 일어나봐 예, 의자 바꿔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주 적절한 비유예요. 그래서 이 매트릭스를 병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원인으로 봤을 때는 전체가 환경도 바뀌어야 되고 먹는 스타일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 실생활도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 손이 뻣뻣해지고 몸이 뻣뻣해진다. 그럼 내가 만지는 건 약간의 진동이 있어야 되는 거고 어느 정도 쿠션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 내가 걸어갈 때도 그런 진동을 느껴야 되는 거고 집, 가구 뭐 모든 게 다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새롭게 발견되는 치료법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당연히 이거와 연관된 치료법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아까 화장품 시도하지 않았던.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변화가 될 것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텐데 저는 그게 우리나라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SK바이오 네. SK 거기 보면은 요즘 그 왜 간질 치료제 같은 거 나왔거든요. 네. 그게 이제 소디움 펌프에 작용하는 소디움 좀 어렵습니다. 소금 펌프. 이제 세포에 소금 넣었다 뺐다 하는 거. 근데 그거를 만약에 그런 작용이 있다면 이 매트릭스에 영향을 줍니다. 매트릭스를 좋게 할 수 있어요.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거에 이제 매트릭스의 이 소금 펌프 비슷한 이온이라고 하는 펌프 이게 좀 너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요거 좀 알면 좋아요.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움직임을 느낀다고 했잖아요. 네. 매트릭스가. 그래서 그걸 세포에 전달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움직임을 느껴서 세포에 전달하는 게 이제 두 개의 방식이 있어요. 네. 하나는 근접한 거 딱 그 쉽게 말하면 우리 옛날에 통신할 때 그 우리 뭐 지금은 4G도 나오고 막 나오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단순하게 CDMA 같이 바로 옆에 전달하는 거. 그게 인테그린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매트릭스하고 세포 골격하고 딱 붙여가지고 만약에 문제 생기면 이 인테그린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세포 골격을 꽉 끌어안아요 매트릭스가. 네. 그러면서 전달 강하게 해버려요. 근데 이제 이건 늦어요. 늦고 오래 가는 거 천천히 노화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큰 병에 걸리거나 이런 거는 뭐냐면 이 피에조라는 게 있어요. 앞전자 우리말로. 얘네들은 뭐냐면 이온 채널이에요. 네. 그럼 이건 뭐냐면 굉장히 빨리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이온 채널을 확 열면요. 그 안으로 이온들이 확 쏟아져 가니까 이 양이 조금 들어갈 수도 있고 엄청나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빠른 통신. 이걸로 바뀌는 거예요. 5G 같은. 이제 5G인데 이제 비교가 안 되는 수십만 배, 수백만 배. 네네네. 근데 요 채널은 있잖아요. 이게 갑자기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이 채널이 확 열리면 세포가 다쳐요. 세포가 다치면 세포가 또 염증 물질을 확 내면 매트릭스가 확 망가져요. 네. 이게 관절염이 계속 악화되는 거예요. 관절염뿐만 아니라 다른 병들도. 네. 그게 이제 계속 악순환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SK 이제 바이오인가 거기서요. 네. 만약에 그래, 난 소디움 채널도 하는데 뭐까지 이까지 뭐 피에조 채널 못 만들어. 만약 그걸 만들었다. 그럼 전 세계 모두 행복해지는 거죠. 관절염도 줄어들 거고 그 약을 누가 안 사 먹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평정이 되는 거죠.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는요 산업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제 그 관련된 의약품이라든지 치료법도 이제 점점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이미. 당연히 그런 거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매트릭스가 가장 많이 있는 데가 뼈예요. 그러면 이제 뼈가 이제 물론 이제 뼈가 골다공증 심해지면 없어지겠지만 뼈를 이제 튼튼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뼈는 이제 잘 느껴요. 진동 같은 걸 잘 느껴요. 그리고 그래서 재생도 잘 돼요. 뼈 안에서 이제 호르몬도 나오고 피도 만들고 뼈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어떤 면에서 우리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사람들이 잊고 있어요. 그냥 단단한 콘크리트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 뼈는 충격을 흡수하는 거예요. 뼈가 망가지면 충격 흡수 못하면 거기에 붙어 있는 게 다 죽어요. 근데 거기에 안 붙어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근육, 힘줄, 인대, 뭐 물렁뼈, 관절주머니, 뼈에 안 붙어 있는 거, 피부도 간접적으로 폐에 붙어요. 아무튼 하나도 없어요. 그럼 또 늙는 거예요. 이게 뼈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뼈는 있잖아요. 자기가 이제 다 붙어 있으니까 얘네를 다 살려야 돼요. 그럼 오스테오칼신 같은 호르몬을 만들어요. 그 호르몬은 뼈도 건강하게 해주죠. 당뇨도 안 걸리게 해주죠. 특히 머리 좋게 해줘요. 뼈에서 나오는 뭔가요? 치매 안 하게. 예. 근데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오스테오칼신은 매트릭스를 좋아지게 하는 호르몬이거든요. 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지금 비만 오젬픽 뭐 나오잖아요. 이건 식욕을 없애는 거예요. 근데 이 오스테오칼신 같은 경우는 아니에요. 실제 이거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오스테오칼신은 어떻게 되냐면 대사를 좋게 해서 체중이 빠지게 하는 거예요. 대사를 좋게 한다는 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서 젊은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 대사와 분열을 빨리 우리가 젊었을 때는요. 대사가 높아지고 세포들도 잘 분열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건강하고 살도 잘 안 찌는 거예요.
좀 먹어도 금방 빠지는데 그게 늙어지면서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스테오카시는 거꾸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음의 꽃이죠. 네. 그럼 만약에 사람들이 오젬픽 만들 때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맨날 카피만 하려고 하지 말고 야 그럼 오스테오카시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 한번 써보자. 운동하면 나오는 이러면은 또 우리 제약이 또 세계 1위가 딱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그 매트릭스를 좀 강화시키거나 치료하거나 좋게 만드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진동, 운동. 네, 맞습니다. 그런 겁니까? 진동, 운동이고 이제 가장 근본적인 건 예방이죠. AG 같은 걸 피해야 되겠죠. AG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무 태운 음식 같은 걸 좀 안 먹어야 될 거고. 근데 가능하면 삶아 먹으면 괜찮겠죠. 진짜 뭐 까맣게 그렇죠. 탄 그 숯가루 들어있는 그런 게 그렇게 나빠요. 가능하면 안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인스턴트 식품 같은 거 좀 조절해야죠. 인스턴트요? 인스턴트 냉동 식품이나 이런 것들 좀 덜 먹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 안에 뭐 때문에 덜 먹으라고 합니까? AG를 이제 쉽게 말하면 그 나쁜 이게 당이요. 나쁜 단백질이나 나쁜 지방하고 만나면 그게 찌꺼기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당이나 나쁜 지방이 나쁜 단백질이나 나쁜 지방이 만들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공을 하면서 그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공을 안 하고 먹으면은 훨씬 괜찮죠. 그러면 가공식품을 많이 먹게 된 인류는 빨리 죽어야 되는데 왜 더 오래 삽니까? 그거는 가공식품으로 인해서 망가지는 거는 있지만 그 나머지 환경이 좋아진 거죠. 사실은 우리가 볼 때 환경이라고 하는 게요. 옛날처럼 총 들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무리하게 막 노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병에 걸리는 것도 훨씬 안전해졌잖아요. 청결해지기도 했고.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건 하수구입니다. 사실은 하수 시설이죠. 상하수도가 그래서 그런 그 환경이 좋아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70이나 80도 오래 산 건데 지금은 100살 넘어서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관리하는 게 이제 제대로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환경이 환경도 더 좋게 만들어야 되고 아까 말했듯이 AG 같은 걸 피해야 되고 그다음에 몸을 잘 관리하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하게 되는 거죠. 또 관리법 좀 알려주세요. 운동 알려주셨는데. 네. 일단 운동은 해야죠. 뭐. 근데 그 기왕 그럼 신께서 만들 때 이렇게 뼈를 자극해서 하지 말고 예를 들어 귀만 살살 돌리면 그 되게 해주면 얼마나 편해. 이렇게 몇 번 하면 건강해지고. 그럼 귀만 이만해질 거 아닌 사람들 다. 그거를 그냥 맨날 뛰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지금 이제 보면은 세포 중심에서 이제 그 ECM 매트릭스 중심으로 가는 게 이제 일단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그 다음에 매트릭스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우선은 이제 여태까지는 약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기계적 자극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소재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매트릭스를 풀 수 있는 그런 소재 같은 걸 심기도 할 거고. 당연히 그러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게 일부는 지금도 개발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밖에서 이제 매트릭스를 풀 수 있는 자극을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만들 거고 또 이제 대부분의 것들이 뼈에 붙기 때문에 뼈를 어떻게 잘 자극할 것이냐라는 그런 기계도 많이 나올 거고 대부분이 뼈에 붙는다는 게 뼈에 뭐가 붙는다는 말씀이세요? 뭐 우리가 아는 모든 건 다 뼈에 붙어요. 근육이나 인대나 힘줄이나 뭐 이런 거 예를 들자면 있잖아요. 우리가 노화가 되면요. 근육이나 인대나 힘줄이나 뭐 다 연골이나 다 뼈에 붙거든요. 뼈에 붙는 데가 뜯어져요. 뜯어지면 뼈에 분대 뜯어지면 거기에 콜라겐 사명 같은 이런 악효가 우리 몸에 또 나와요. 그럼 또 붙어요. 그러면 뭐 걔네들이 근데 콜라겐 사명 이런 애 힘이 없어요. 그럼 또 뜯어져요. 또 붙어요. 계속하면서 거기가 덕지덕지 붙으면서 이렇게 두꺼워져요. 그러니까 손가락 같은 게 두꺼워져요. 네, 그러니까 관절도 두꺼워져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덕지덕지 그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또 뜯어지죠. 약하니까. 그럼 이제 치료라는 게 이제 그쪽에서 이제 염증이 잘 생기니까 이제 스테로이드 제제 같은 걸 넣어서 염증을 줄이는 거지만 사실은 그거는 우선은 그 임시 방편일 뿐이지 치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쉽게 말씀드리면 매트릭스가 이제 병이면은 이제 뼈에 대해서 다 붙기 때문에 뼈가 치료의 대상이 돼요. 뼈를 왜냐하면 뼈 안에 뿌리가 있어요. 얘네들 뿌리가. 어디 고정돼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뼈의 뿌리에서 손상이 되면 이제 염증이 생기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류마티스 환자의 얘기이긴 해요. 요 그림은 보면 이제 여기 보시면 근육이 있고 힘줄을 통해서 뼈에 붙어 있죠. 근데 여기 뿌리가 있죠. 나무 뿌리 같은 거.
이렇게 돼서 여기에 이제 쉽게 말하면 염증이 생겨요. 손상이 되고 염증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염증이 계속되면 여기는 점점 약해지고 뜯어져요. 그럼 또 다시 덧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엉겨붙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두꺼워지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도 병이 있지만 요 안에도 염증이 있는 건데요. 근데 이건 원래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감기성 척추염 이런 데만 이럴 것이다라고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들어갔어요. 네네. 근데 지금 나오는 논문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이 일반적인 관절염도 저거다. 근데 단지 일반적인 관절염은 뭐냐면 회복할 시간이 있다. 저게 서서히 진행된다. 그 차이가 날 뿐이지 실제로 우리의 관절염도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의 퇴화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런 지금 붙어 있는 데가 이제 앞으로 중요한 데가 병의 원인이 되는 거고 이제 실제로 우리 나이가 들어서 오는 근골격 통증의 대부분은 저렇게 붙어 있는데 디스크가 찢어지는 것도 붙어 있는 데고 협착이 오는 것도 붙어 있는 데가 두꺼워지면서 오는 거고 그러니까 다 저렇게 무릎 관절염도 마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쉽게 말하면 뼈가 이제 망가진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뿌리가 이제 죽어요. 그럼 얘네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럼 이제 그건 더 큰 일이죠. 붙어 있는 데가 이제 치료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네네네. 이제 리푸스라는 장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아마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초음파거든요. 네. 근데 그런 장비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사용되게 될 거예요. 지금 이 리푸스가 갑자기 뜨고 있거든요. 뼈 부러진 데 쓰고 예예. 근데 뼈 부러진 데도 이제 쓰는 거 원래 뼈 부러진 데 뼈가 빨리 붙으라고 나온 장비인데 지금 저런 식으로 이제 자극해서 쓰게 건강하게 되는 거죠. 만들겠네요. 근데 사실은 초음파가요. 우리나라가 이제 기술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뢰 탐지하고 뭐하고 다 초음파거든요. 바다에서. 소나. 그래서 우리나라 그런 업체들이 이런 걸 만들면은 석권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파라다임이 바뀌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웬만한 병들은 네. 비슷한 치료법을 쓰겠네요. 그렇지 않죠. 그러지 않죠. 아, 그렇죠. 맞아요. 그게 이제 의학의 변화인데 그렇잖아요, 이게 원장님. 관계를 설정하게 되고 맞습니다. 그렇지. 치료 자체도 이제 쉽게 말하면 비슷하게 가는 게 맞습니다. 운동을 해도 저런 게 좋아지지만 내 느낌에는 매트리스라는 게 뭔가 세포 주변에 하여튼 그런 것들이니까 일로 와 이 새끼야. 그럼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찍하면 많이 좋아질 것 같은 그런 기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초음파도 얘기하셨지만 그게 이제 저희가 하는 치료인데요. 제가 이제 매트릭스만 해봤지 않습니까? 네. 그거만 하다 보니까 저는 뭐냐면 이제 뼈를 직접 진동을 시켜요. 뼈를요? 예, 뼈에 이제 바늘을 넣고요. 바늘을 넣어서 여기 붙는 데를 진동을 시켜요. 진동을 빠르게 진동을 하면 아플 거. 그래서 이제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수면을 하거나 국소 마취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주위에 매트릭스가 변하면서 뻣뻣한 게 유연해지죠. 그럼 이제 굽었던 것이 펴지거나 운동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을 다르게 하는 거죠. 어깨가 주위가 뻣뻣해요. 그러면 어깨가 부딪혀요. 충돌 증후군. 그럼 극상근이 다쳐요. 근데 극상근에 맨날 그 다치고 염증 생기는데 주사를 놓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전체가 뻣뻣한 걸 유연하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아니 그 마사지건 같은 걸로 드르륵 이렇게 막 여러 군데를 조심스럽게 잘하면 효과적이죠. 근데 이제 그것도요. 강도나 이런 것들도 다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또 뼈에 직접적인 자극을 한다는 게 또 되게 중요한 거고요. 더 효과적이겠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주사를 놓더라도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더라도 원래 스테로이드가 이제 정상 용량이나 과용량이면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콜라겐이 망가지거든요. 이제 뼈도 좀 망가질 수가 있죠. 근데 중간에 이제 약한 주사를 넣고 인터벌을 두니까 이제 괜찮을 수가 있는 건데 이미 현대의학이 이런 접근을 안 해서 난치병으로 분류된 것 중에 뼈를 직접 자극하는 방식으로 주변을 풀어줬더니 훨씬 더 경과가 좋더라는 대표적인 질병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그 아직은 기초에서만 남아 있는 거가 되는 거지만 사실은 제가 하는 게 이제 이 분야란 말입니다. 뼈를 진동시켜서 통증 이제 몸을 유연하게 만들면 통증은 저절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뻣뻣한 걸 유연하게 하고 쉽게 말하면 안 되던 것들 긴장된 걸 풀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걸 이제 사례를 많이 보신 거죠? 그렇죠. 저는 이제 요것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자가 보통 그런 경우에 주로는 이제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만성통증? 이제 만성통증인데 이제 치료가 잘 안 되는 환자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나는 꼭 수술을 해야 되는데 난 수술하기 싫어. 오십견, 뭐 척추관 협착증 이런 겁니까?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관절염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올 거고, 그 다음에 또 어쨌든 치료를 했는데 난 잘 안 낫고 계속 아파.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운동 범위가 줄어들거나 몸이 뻣뻣해 잘 넘어진다거나, 자 허리가 잘 안 펴진다거나 이런 것들도 대상이 되겠죠. 혹시 운동을 이렇게 유연성을 높이는 운동을 우리가 자주 해주는 거는 대단히 좋은 일이겠군요. 그러나 생각보다. 그것도 또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자면 이제 아까 말했듯이 뻣뻣해지는 게 나이가 들어 심해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무조건 하는 운동이 다 뻣뻣한 게 좋은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시작해서는 더 망가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나이가 들었는데 젊었을 때처럼 똑같이 운동을 한다. 그건 또 다른 얘기죠. 내가 좀 늙었는데 나 운동을 새로 시작하는데 뭘 해야 될까요? 그럼 태국권 같은 거를 저는 권해요. 근데 우리나라 태국권이 없어요. 예. 타이치 이렇게 있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이게 망가지면 이 매트릭스가 망가지면 위치도 기능이 깨져요. 똑같은 위치를 못 잡아요. 네. 그 잡아도 정확하지도 않고 휘청거려 넘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혹시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옛날에는 외줄 타고 이렇게 한 발로 징검다리를 빡 뛰어갔는데 지금 하려면 약간 무서운 거? 맞아. 그죠? 예. 그게 이제 걔네들이 망가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이제 걔네들을 살리려고 하면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한 훈련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본 경우는 그게 제일 좋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강하게 다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막 무리하지 않으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운동 서서히 하는 별로 거죠. 없지 않습니까? 뭐 이래가지고 어떻게 운동이 되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그거 있잖아요.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한 운동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몸을 유연하게 하는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벼운 거를 반복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앞전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 몸 굽는 거 입장에서는 가벼운 걸 반복하는 거니까 이길 위해서가 시간만 나면 가벼운 운동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드는 것도 나이가 들어서는 뭐 이렇게 무거운 거 들거나 그러면 힘줄이 아까 뼈에 붙는 애들이 약해졌기 때문에 얘들이 나가요. 그러니까 몸짱 이런 걸 기대하지 말고 이때는 아주 부드럽게 반복하게 그렇게 하게 되면 훨씬 좋은 결과가 오겠죠. 네. 하여튼 뭐 노화나 질병이라는 게 세포의 문제가 아니라 세포의 질, 그 매트릭스의 문제인 거고 그 뻣뻣해지는 게 원인이고 그 매트릭스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가벼운 운동 그다음에 먹는 거에서는 좀 안 좋은 친구들 좀 덜 먹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뻣뻣한 거가 오면은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양반다리가 안 돼.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몸이 많이 뻣뻣해져 있다는 증거예요. 한 번에 못 일어나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나 운동화끈 맬 때 예전보다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숨을 못 쉬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조절을 해서 몸을 유연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무리하게 나쁜 자세라든가 그다음에 과다 축적 리피테티브 인저리라고 그러잖아요. 반복되는 거 막 계속하는 거 이런 것들도 줄이고 또 충분히 그런 거에 노출되면 충분히 쉬는 것도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허리가 나는 아픈데 노상 게임하고 뭐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안 될 거고 허리가 그러면 허리 매트릭스가 망가진 거 아니에요? 사실 허리가 아니라 광범위 허리 주위가 다 망가진 거거든요. 그러면 한 30분 되면 배를 올려가지고 일어서서 5분 있다가 다시 앉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매트릭스 자체가 더 망가지지 않도록 계속 돌봐줘야 돼요. 그래야 오래 살아요. 이게 솔루션들을 들으니까 결국은 예전에 건강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라고 잔소리 들었던 그게 결국은 그건데 대충 비슷한데 그게 생각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있잖아요. 이게 아마 그 매트릭스는 이미 결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세포의 문제가 아니라 매트릭스 문제라 그러면 당연히 먹는 형태도 다 바꾸게 됐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한식이 매트릭스에 너무 좋은 거거든요. 다 삶으니까. 그렇죠. 한식이 매트릭스에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난 이것만은 한다 진짜. 그게 제일 최선의 효율을 가져오는 거라서. 그거가 이제 제가 30초 뛰는 거 합니다. 30초 뛰기? 그 이제 대마 운동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는데. 대마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30분? 30초. 30초요? 30초를 뛰는 거죠. 아주 빠른 속도로. 이게 뭐냐면 그 옛날에 이제 한참 이제 제가 이 대마에 대해서 공부했을 때 쉽게 말하면 피로뽕. 그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 그런 나쁜 뜻이 아니라 그 카나비노이드라는 것들도 이제 그런 나쁜 마약 중독되는 카나비노이드도 있지만 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카나비노이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를 좋게 하는 의미로 그런 효과가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대마 운동에 이름 붙였는데 이거를 30초 동안 아주 제자리로 막 뛰는 거죠. 제자리에서? 네, 제자리에서. 그러니까 좀 달려 나가면 안 됩니까? 30초만 한 100m 뛰어도 되겠지만 제자리에서 막 뛰면은 이제 효율적으로 운동이 돼요. 만약에 내가 있잖아요. 발이 늘어지잖아요. 그러면 뛰는 속도가 늦어져요. 근데 제자리 뛰면은 굉장히 빨리 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맥박을 180세 이상으로 확 올려요. 근데 맥박이 많이 올라가야 실제로 뇌에서 BDNF라고 하는 게 뇌가 자극이 돼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대사도 여러 가지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30초 동안 아주 빨리 뛰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혹시나 나이가 들면요. 네. 이런데 혈관 같은 게 좁아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매트릭스가 망가지면 네. 좁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관상동을 막히고 그러면 괜히 뛰다가 죽으면 어떡해요. 네. 근데 30초 뛸 때는 견뎌요, 심장이. 그러니까 30초만 빨리 뛰는 거는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이제 그거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딴 거는 못 하고 하루에 몇 번? 하루에 한 3번 정도. 3번 정도. 예, 그 정도 진짜 부담 없이 할 만하네. 술 먹고도 술 먹고도 하고 이제 술 먹고 잊어먹고 이제 자니까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고 제자리에서 30초 뛴다. 네. 그다음 화장실도 이제 안에 들어가서 남이 안 볼 때 문 닫아보고 다다다다다다. 예, 맞습니다. 그럼 괜찮네. 네. 근데 그러면 30초만 뛰어도 그러니까 충분히 러닝을 오래 해서 심박수 높아지는 것만큼 빡 높아진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것도 있고 최근에는 그런 논문들도 많이 있어요. 30초만 운동을 할 때 제대로 심박수를 올리게 되면 뭐 오랜 시간 하는 것만큼 혹은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논문도 있고요. 30초가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하잖아요. 옛날처럼 걷는 것도 그냥 천천히 걷는 게 아니라 천천히 걸었다 빨리 막 걸었다 또 맞아요, 걷다 막 맞아요. 이런 식으로 훈련이라고 하죠? 예, 그런 것들이 중간에 올라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30초 뛰는 게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아무리 바빠도 30초는 하는 거죠. 하긴 예전에 우리 답게 그냥 아주 딱 액기스만 해가지고 그냥 1분 30초 그냥 끝내시는 거죠. 됐다. 이 정도면 우리 보는 분들도 충분히 시도할 것 같습니다. 30초 3번은 뭐 할만하지. 하루에 막 2시간씩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온몸의 전반적인 매트릭스를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당연히 왜냐하면은 이제 진동을 주되 무리는 안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매트릭스가 망가지는 거가 사실은 어느 한두 군데 병이 아니라 네. 뭐 피부면 피부, 무슨 관절이면 관절, 인대면 인대, 뭐 그다음에 뭐 간이면 간 이런 모든 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매트릭스가 망가졌다고 하는 건 사실은 결국 죽음인데요. 몸이 뻣뻣해지면서 죽는 거죠. 그래서 몸이 뻣뻣해져서 죽지 않으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도 매트릭스를 지켜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건요. 매트릭스는 한 군데에서 망가지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망가진다는 거가 중요한 겁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관리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환경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공기가 오염됐다. 그럼 매트릭스가 빨리 망가지겠죠. 폐 이제 그런 것도 망가질 거고 먹는 게 나빠졌다. 그러면 또 우리 몸에서 이제 뭐 특정 부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환경 자체가 이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소리와 이런 같은 진동이나 이런 게 우리가 모르는 느끼지 못하는 그런 진동이나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를 조절하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통제하고 조절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진동으로, 파동이나 움직임이나 이런 거 아닙니까? 진동이나 이런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이제 환경이 파괴되거나 그러면 그런 것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네. 우리가 이렇게 오래 살다가 어느 날 100세 넘는 수명이 갑자기 50세로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 매트릭스 관점에서 보면 이 과거의 물질 위주로 보는 게 아니라 네네. 이제는 이제 정신 혹은 이게 또 다른 쉽게 말하면 관계, 네. 관계가 특히 중요한 거죠. 관계 설정. 네. 오늘 이제 주신 말씀이 아마 지금까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그 의학적 상식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어서 와 이렇게 좀 신기하게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은 뭐 우리 원장님과 요 정도 이야기를 좀 하되 조만간 다시 한번 좀 모셔서 좀 자세한 얘기를 저는 사실 이거 오늘 여기에 이제 출연하게 된 게 꼭 알리고 싶은 게 산업이 지금 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먹고 살 게 별로 없어요. 자 보세요. 반도체도 중국이 따라온다 그러고 모두 다 따라온다 그러잖아요. AI 로봇 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유일한 게 지금 남아있는 게 이 바이오 산업인데요. 근데 실제로 여기서도 지금 기초가 약하다 보니까 이미 헤게모니를 잃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빨리 지정을 하면 우리나라는 노령화된 인구가 많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금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빨리 산업화하면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화장품도 매트릭스 위주로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구나 이런 것들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런 삼성이나 무슨 SK 같은 이런 데도 지금은 이제 앞으로 남의 생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제약회사 남의 거 카피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매트릭스에 관련돼서 새로운 것들을 연구하고 시도해서 빨리 투자를 해가지고 빨리 산업을 융성하게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쪽은 아직 이제 절대 강자가 없으니까. 이쪽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 늙으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이 늙어가기 때문에 결국 이게 최고의 산업이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헤게모니를 놓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이거는 꼭 우리가 잡아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뭘 해서 먹고 살겠습니까? 미래 먹거리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산업적으로도 필요하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근데 그 얘기를 제가 꼭 하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연구를 좀 하자. 이거는 그 지금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중국에서 지금 중국이 기초를 얼마나 중시하고 기초에서 얼마나 많은 사실 우리에 비해서 형편없었거든요. 근데 10년, 20년 동안 닦은 거, 또 코로나 동안에 그 다 힘들 때 중국에서 엄청나게 거기에 돈을 박았단 말이에요, 기초에. 예. 그러면서 지금 논문 숫자가 최근에 몇 년 동안 너무 많이 나오는 거고 다시 과학 자체를 바꾸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거기에서 그런 결과로서 네. 뭐 어떤 네. 기구를 만들어서 이게 찌 이렇게 하면 이게 다 되는 그런 걸 만들어내면 그게 그렇죠. 부가가치가 높다는 말인 맞습니다.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나라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생리학을 육성해야 되고 수많은 사람이 생리학을 공부하게 해야 되고 또 외국의 수많은 학자들을 데려와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 사람을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외국 사람을 많이 들어오거나 외국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해야 돼요. 그걸 막아버리면 안 돼요. 산업적인 가능성, 그 발전에 대한 이야기는 그럼 저희가 2부로 한번 그래보죠.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세포보다 더 중요한 세포의 집 매트릭스, 요거 새로운 지식을 한번 좀 깨달은 것 같습니다. 제가 30초 달리기가 의외로 중요하다. 뭐 어려운 건 아니네. 그러니까 태운 고기 같은 거 먹지 말고 예전에 이제 하라는 거는 하되 그게 의외로 중요한 거다라는 얘기 해주셨고 좀 요령 좀 피워보자면 오래 뛸 거 아니고 30초만 뛰어도 꽤 나름 효율이 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서울 안강병원의 안강 원장님과 요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조만간 다시 우리 시간을 좀 잡아서 우리 원장님께 한번 그 산업적으로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 요 얘기도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안강 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